신용카드 범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2018년 이체에서 신용카드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다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죄수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법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타인 명의 카드와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명의 카드 쟁점 더럽게 많아요 지금. 자, 타인 명의 카드하고 자기 명의 카드를 나눠가지고 자, 일단 타인 명의 카드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쓰던 카드가 쓰든가 뭐 동생이 쓰던 카드인가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죠. 아니면 친구가 쓰던 카드, 아니면 타인 명의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타인 명의 모형이 다른 사람 이름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자, 카드를 바탕으로 현금을 인출합니다.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는 성립하는 범죄가 인출. 우리 저번에 설명 절도죄에서 기본반은 절도죄 설명 안 했구나. 그 남의 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하면 옛날에는 현금 지급기에 누가 했었냐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지만 현금 지급기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현금 지급기에 누가 했었냐면 이 번호 딱 누르잖아요. 그럼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 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그 현금 지급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을 보기 싫어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랬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 뭐 아직도 손으로 집어서 꺼내준 사람 있어요. 그 현금지 누르면 예 28만원입니다. 이러지 않죠. 옛날에 사람이 꺼내줬다고 옛날에. 그래서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해서 타인의 신용카드나 타인의 현금카드, 타인의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절도죄라 부릅니다. 뭐 현금 서비스 받아도 마찬가지고 예금 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고. 자, 타인 명의 카드로 뭐를 하냐? 뭐 ARS 대출 같은 거 있죠. 대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뭐 돈 쓰는 거,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결제하게 되면 이때 성립하는 범죄는 이때는 뭐를 얻었다라고 하냐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때 성립하는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입니다. 일단 몇 번 해보시면 이거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 물품 구매하면 이때 성립하는 범죄는 자, 사기라고 부릅니다. 남의 신용카드로 술 사 먹고 밥 사 먹고 남의 카드로 결제하는 거 이거 사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타인 명의 카드로 발급받아서 인출하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하고 사기하면 이런 해당 범죄에 대한 무슨 경합이라고 부르냐면 실체적 경합으로 부릅니다. 자, 근데 자기 명의 카드로 인출하고 ARS 대출하고 자, 물품을 구매하면 자, 범죄가 아니죠. 근데 어느 단계에서 범죄냐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단계에서 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초과됐는데도 그 후에도 써적인 사람 있죠. 카드 뭐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세 장에서 돌려막기 하는 애들 있잖아. 알죠? 돌려막기 뭔지 알죠? 여기서 꺼내서 쓰고 여기서 꺼내 쓰고 여기서 꺼내 쓰고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인출하고 ARS 대출하고 물품 구매하면은 원래는 법률로 따지면 절도, 컴사기, 사기라는 범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판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인출, ARS 대출, 물품 구매 다 포함해서 자, 자기 명의 카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기죄 하나 범죄 성립하고 사기죄의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사기죄 포괄일죄고 위에 타인 명의 카드면 절도, 컴사기, 사기 해당 범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 이렇게 성립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남의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지만 남의 카드를 강제로 뺏는 경우도 있고 남의 카드를 강제로 훔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습득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 밑에 케이스에는 자기 명의 카드에서 대입되는 것은 남의 카드를 갈취해온 경우와 남의 카드를 편취해온 거. 차이점은 여기는 상대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고 갈취나 편취 같은 경우는 속여가지고 가져온 거고 어느 정도 가져온 거죠.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 하자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위에는 의사 합치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로 뺏어오거나 절취는 의사 합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갈취나 편취 같은 경우에는 갈취는 공갈이라고 부르고 편취는 사기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는 밑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출하고 ARS 대출하고 물품 구매 이런 거 했다. 그럼 여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라 부르냐면 절도도 성립하고 뭐 컴사기도 성립하고 사기 해당 범죄에 대한 무슨 경합이 되냐면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됐죠? 근데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갈취나 편취는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자는 있지만 의사는 합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자기 명의 카드와 마찬가지로 갈취하거나 편취하게 되면 갈취했으면 공갈죄의 포괄일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공갈죄 포괄일죄가 나오고 편취 부분은 판례가 없는데 편취하게 되면 뭐라고 법률을 검토해야 되냐면 사기죄의 포괄일죄 이렇게 검토하면 됩니다. 자, 그럼 차이점 뭐냐면 요 위하고 아래 차이점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강취하거나 절취한 경우는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무슨 경합이 되냐면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발급받은 카드나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범죄만 성립한다고 보냐면 한 개의 범죄, 공갈죄나 포괄일죄,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게 밑에 같은 경우 뭐가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위에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018년 2차에 나온 쟁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신용카드 관련 쟁점 보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관련 쟁점. 신용카드 관련 쟁점. 신용카드 관련 쟁점 뭐냐? 자, 신용카드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에서 따로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신카부, 현직 가시면 신카부 이렇게 부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범죄가 있고 절취하거나 강취하거나 습득한 카드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고 뭐 갈취나 편취 같은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거나 습득한 카드에서 성립하는 범죄를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 많이 나왔지만 남의 신용카드를 카드 결제하려고 물건 사고 결제하려고 줬습니다. 그래서 결제해서 띡 썼는데 봤더니 무슨 카드가 뜨냐면 도난카드가 떠요. 그래서 도난카드가 써가지고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입니까 미수입니까? 미수가 되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가 되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무슨 죄가 되느냐? 무죄가 됩니다. 하나 쟁점 잡았어요? 잡았죠. 두 번째, 신카부 관련된 쟁점입니다. 신카부 쟁점 많아요. 신카부 쟁점. 우리 시험 2018년 2차 쟁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쟁점입니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남의 신용카드를 제출했죠. 그죠? 그럼 남의 신용카드 주면 지금은 이제 뭐 5만 원 이하는 사인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5만 원 이하도 사인했죠. 보면 이렇게 종이 드득드득 나온 거 보면 겉에 이 검은색 돼가지고 이렇게 사인해서 주면 툭 뜯어가지고 한 장은 지가 한 장은 줬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신용카드 써봐 그때도 써봤어요. 요새 뭐 이거 이 플라스틱에다만 대고 쓰는 거 말고 옛날처럼 이 종이 주면 이렇게 이름 딱 쓰면 딱 떼가지고 보면 세 장인가 들어있나? 그치 두 장인가 세 장이 들어있죠. 딱 뜯어가지고 하나 주고 이런 거 봤죠. 거기 다 몰라요? 처음 봤어요? 신용카드 없어요? 아 써봤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 썼습니다. 옛날에 여기 아저씨들 많아가지고 옛날에 신용카드 써본 사람 많습니다. 써봤지? 종이 안 써봤어? 종이에 써보시면 종이에 신용카드. 아 종이 안 써본 사람들도 있구나. 니네 다 그 PDA 거기다 썼냐? 세상이 바뀌어. 종이에 써보신 분. 종이 써봤지? 그래서 뜯어서 주지. 오, 그 세상이 많이 변해. 옛날에 그랬습니다. 진짜 갑자기 옛날 사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나. 모르는 애들도 있구나. 옛날에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종이에 써가지고 그 전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긁어서 줬고 막 그랬어. 미안합니다. 자 옛날에는 긁기도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있는 번호 다 나오게끔 긁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번호 뭐 6474 뭐 신용카드 앞자리 쭉 긁어가지고 그렇게도 썼어 옛날에 없으면 자 쓰자는 소리고. 자 이렇게 신용카드 쓰면 사문서 위조고 남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 사문서 위조고 제시하면 행사인데 신카부는 뭐를 포함한 거냐면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요게 성립하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부정사용의 단어 자체 남의 이름 사인하는 거와 남의 이름 제출하는 것이 내포된 거기 때문에 신카부가 성립하면 사무소 위조나 동행사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 자, 세 번째 쟁점.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제수관계는 어떻게 되냐? 남의 신용카드 강제로 뺏어서 현금 인출하면 절도죄만 성립하는 거냐? 신카부도 성립하는 거냐? 판례는 자 일단 남의 카드로 현금 인출이냐 예금 인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거는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이죠. 현금 서비스 아시나요? 현금 서비스 알죠? 현금 서비스 몰라요? 현금 서비스 모르시는 분 현금 서비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현금 서비스 몰라요? 알아요?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19살. 현금 서비스 알아? 모르는 거 있구나.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모르시는 분. 모를 수 있구나. 진짜 야 신용카드 없어요? 신용카드 없구나. 현금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게 대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용카드 넣고 50만 원 대출하면 다음 달까지 50만 원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있는 돈 꺼내 쓰는 것도 있지만 통장에 있는 돈 꺼내 쓰는 것도 되지만 신용카드 내에는 돈을 빌려주는 기능도 있어. 이걸 내가 지금 은행 직원도 아닌데 이거 설명해야 될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현금 서비스야. 자,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요거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절도죄도 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성립해. 두 개 범죄의 무슨 경합이냐면 실체적 경합이야. 자, 근데 신용카드가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에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현금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없으면 모르겠다. 신용카드 하나씩은 있죠. 신용카드 없어요?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여튼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뭐도 할 수 있냐면 신용카드에 우리 교통카드 기능도 내장되어 있잖아. 교통카드도 쓸 수 있고 신용카드에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현금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원래 현금카드는 자기가 입금한 돈만 꺼내 쓸 수 있는 게 현금카드잖아. 현금카드도 몰라요? 현금카드 몰라요? 이것도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현금카드는 원래 자기 입금한 것만 꺼내 쓰는 게 현금카드고 신용카드는 자기가 돈이 없어도 쓰고 나서 다음 달에 갚으면 되는 게 신용카드잖아. 신용카드 몰라? 진짜 몰라요? 신용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몰라요?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카드는 원래 자기 있는 돈권에 쓰는 게 현금카드고, 신용카드는 자기 현재 돈이 없어도 대출받아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야. 근데 보통 두 장의 카드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현금카드하고 신용카드 두 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짬뽕이 됐어. 현금카드하고 신용카드가 짬뽕이 됐어.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써보면 자기 신용카드 넣어보면 자기 그 입금된 통장에서 돈권에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의 신용카드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2018년 2차 쟁점이에요. 남의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면 그건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만 성립한다 보냐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나왔어. 2018년 2차에 나온 게 남의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무슨 죄냐?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남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단기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절도죄도 성립하는 거고 모두 성립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된다. 왜? 현금 서비스는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는 두 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남의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거기는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런 절도는 되지만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2차 우리 시험 기출.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다 나왔어. 아직 하나 안 나온 게 있어. 하나. 더 어려운 게 있어. 더 어려운 게. 자, 보면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인출하고 ARS 물품 구매하면 절도도 성립하고 컴사기도 성립하고 사기죄 성립해서 이 세 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은 알겠는데 플러스 모두 성립한다고 했어. 신카부도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절도 현금 서비스 받을 때 신카부 성립하고 ARS 할 때 신카부 성립하고 물품 구매할 때 신카부 성립하면 신카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세 개의 실체적 경합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카부는 한 개의 포괄을 지나 이 쟁점이야 지금. 이게 아직 안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신용카드 남의 신용카드로 인출도 하고 ARS도 하고 물품 구매도 하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하나, 둘, 세 개의 실체적 경합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큰 틀의 범죄인 한 개의 범죄냐.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어. 판례는 뭐라고 하냐? 신카부 세 개의 실경이 아니고 신용카드 한 개 부정사용에 대한 포괄일죄다. 까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타인명의 카드, 자기명의 카드 나누시고, 타인명의 카드는 개별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자기명의 카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카드 써제끼면 사기죄 포괄일죄이다. 강치하거나 절취했을 때는 각 범죄 실체적 경합이다. 갈취하거나 편취는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 자, 그리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만 된다. 근데 현금 서비스 등의 단기 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슨 기능이다?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성립한다. 신카부가 성립할 땐 신카부는 미수범이었기 때문에 거래 거절되면 그때는 신용카드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사무소 유조와 동행사는 흡수된다. 근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쟁점,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여러 개의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한 개라는 범죄냐. 판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포괄일죄. 모르시는 부분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